자, 이재명 대표, 당대표 법률 특보를 맡고 있는 박균택 특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균택입니다. 오마이TV 처음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또 법률특보를 맡고 있고, 그리고 광주 광산구 갑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있는 박균택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마이TV를 통해서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 속보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예. 속보 보시고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저 서울에 열차 타고 와서 네, 용산역에 내려서 처음 접했는데 이게 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정치권에 이런 일이 뭐 2006년도에 이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지만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이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검거된 이 남성 이 용의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인적 사항과 뭐 범행 동기부터 확인을 좀 해야 할 텐데 네. 그것은 이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저도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예. 일단은 뭐 이 대표님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도움을 드릴 일이 없다 보니까 예.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이제 부산대 이제 병원 쪽에 지지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현장을 보고 뭐 저한테도 뭐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고 제 예. 오마이TV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지금 상황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현장 상황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부산 방문 중에 피습 사건 이 얘기가 뭐 제일 큰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지만은 현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년사 뭐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듣고 깜짝 놀란 부분이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뭐 이념에 지금 기대고 있는 패거리 카르텔 이권에 기대고 있는 패거리 카르텔을 청산하겠다, 타파하겠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신년사 보시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뭐 본인은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부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게 오히려 지금 그 검찰에 있을 때도 항상 폭탄주 같이 마시는 후배들을 네. 측근으로 이렇게 챙기고 그 측근 중심의 인사를 하다가 검찰을 양분을 시켰던 검찰총장이었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게 뭐 별 행태의 차이가 없이 지금 자기 측근 중심으로 인사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그 한국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죠. 네. 국민의힘 당 대표마저도 바로 말 한마디로 내쫓고 그 한동훈을 데려다가 그 뭐 비상대책위원장을 앉힘으로써 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따까리당이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그 패거리 문화를 타다기 전에 본인의 측근 문화부터 저는 먼저 성찰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거리 카르텔 이 얘기를 왜 지금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신년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냐 본인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한동훈 위원장 또 비대위원장으로 왔단 말이죠.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인데 법무장관으로 갔다가 여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까지 왔습니다. 예. 이 모습 여권의 이런 모습도 좀 글쎄요. 이 박균택 특보 눈에는 뭐 이 구조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 속사정 이게 좀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예. 또 검사 출신 검찰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에 있을 때도 뭐 그런 비슷한 현상들을 많이 드러냈는데 이게 검찰 내에서 벌이는 행동이 네. 그 대한민국 정치의 세계로까지 확대가 된 모습이라고 저는 그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가령 네. 옛날에 그 제가 검찰국장을 할 때의 일인데 네. 윤석열 검사장이 한동훈 부장검사를 그 중앙지검 3차장으로
보내달라고 이제 청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오. 왜 그러냐면은 그 동기 중에 차장 승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런데 혼자만 차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중앙 3차장을 시키라는 것은 공무원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주일 가까이 반대를 했지만 워낙 이제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그 윤석열 검사장을 좋아하고 신뢰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의 결국 그 결정에 따라서 한동훈을 3차장으로 보내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 지금 보면은 그 똑같은 행태를 지금 벌이는 것이 여당이죠. 지금은 네. 여당의 대표를 내쫓고 그 자리에 한동훈을 갖다 앉히는 저는 파격적인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파격 인사가 지금 윤석열 이 검사장, 총장 거쳐서 대통령이 된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예예.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있을 때 보였던 그런 행태와 그런 모습이 지금 정부 또 여당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검사가 검찰에서 보였던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예. 또 그 차장 검사였던 한동훈이 검찰에서 보였던 행태가 네. 지금 또 저 뭐 법무부 장관 시절 그대로 보여줬던 모습인데 앞으로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운영될지 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사장 시절,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려보면은 똑같이 진행될 거다.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 패거리 카르텔 이거 뭐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아니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도 많이 오르지 않고 또 이제 배우자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나와서 뭐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뭐 송구스럽다 아니면은 이 가족 문제 이거 너무 잘 안 된 것 같아서 잘못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어떻게 보면 강대강 대치 전선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스타일대로 간다. 예. 이걸 선언한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려고 할 이게 겁니다. 참 상식적으로 안 보인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그 지금까지 뭐 60년 넘게 해왔던 본인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예. 한 가지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친다면은 4월 총선에서 네. 국민이 제대로 심판을 하고 어떤 그 여당의 힘을 약화를 시켜놓고 네. 정치권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치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그 현실을 느끼게끔 국민들이 심판해 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 예. 총선으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윤 대통령도 이제 총선 앞두고 자기 생각에는 승부수를 던졌다. 승부수를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예. 평소 하던 습성을 평소 그대로 보여준 하던 대로? 것이죠. 예. 이건 승부수는 아니고 네. 그냥 평소대로 한다. 예예. 누가 뭐라든 예. 내 갈 길 간다. 일상의 모습이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이라 안 그러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지금 눈에 들어오던데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10명 중 6, 7명 또 이 특검해야 된다도 6, 7명 이렇게 여론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 전혀 한동훈 위원장 모습도 악법이라고 그러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 뜻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민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일 텐데 그 뭐 당연히 그건 뭐 거부권 행사하겠죠. 검사 시절에 자기의 명예에 도움이 되고 조직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네.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뭐 야당이나 뭐 60, 10%의 여론을 두려워할 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히 기각되는 것이고 또 거기 어떤 일부에서 비아냥되듯이 그 따까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저 기각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옆에서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 계속해요. 김건희 특검 이 통과 시점이 총선 앞두고 통과시키는 거 총선용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는 국민들이
이걸 이제 민주당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저게 발의가 된 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6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 뭐- 초여름 늦봄인가 초여름인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245일 만에 예. 통과가 됐으니까 예, 8개월 그렇죠. 전이죠. 예, 그렇죠. 네. 8개월 전입니까? 네. 아니, 그러면 그때 통과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굳이 지금까지 계속 그걸 미루고 방치를 하다가 네. 지금 통과시킨 다음에 총선 중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8개월 전의 일을 가지고 현재적 시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민주당한테 넘기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악법이고 이게 뭐 선전선동이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아니 이거 다 생중계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이 수사 특검 수사가 되게 된다면 이 수사 진행 상황이 계속 브리핑이 될 텐데 예. 그 조항이 독소 조항이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건 수사를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는 것이겠죠. 윤석열 검사, 한동훈 그 차장이 있고 또 네. 윤석열 총장, 한동훈 그 반배 부장이 있을 때 음.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가장 기승을 부렸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그 나쁜 그 행태들을 반복해 왔지만 가장 기승을 부릴 때가 그 윤석열 검사, 한동훈 그 저 검사 때의 일인데 네. 본인이 저질렀던 그 이제 행태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음.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그 가해질 피해를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저분들 눈에는 자기의 이익만 있을 뿐이지 그동안의 국민들, 그동안의 피의자들의 인권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네. 그런 반성들은 없이 어떻게 자기 걱정만 합니까? 그건 국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겠죠. 네. 참 그 인식의 그 태도가 참 걱정스러울 뿐입니다.